고쟁이가 좀 두껍죠, 책이. 해설지까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올 때는 문제만 가져오면 안 되겠어요? 해설은 집에 두시고, 그다음에 숙제하고, 그다음에 매기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혹시 등록 상담 쓰셨나요? 네, 여기 좀 써주겠습니까? 어, 목표 대학 밑에 성적 등은 안 적으셔도 되고요. 앞에 개인 정보, 이름, 학교, 그다음에 생년월일, 휴대폰, 주소, 보호자 휴대폰, 네, 이런 것들 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적었어요? 아, 저쪽 반에서? 아, 음? 아, 예, 예. 응. 이름이 뭐지? 연우, 연우. 지혜. 연우 학교 어디야? 남산. 음, 네, 어서 오세요. 남산 일지망? 남산은 제천에 선택한 거야? 대구여고 선택? 일지망? 어, 예. 아, 예, 예, 알았어요. 예. 경신, 도현이, 도현, 경신. 경신 일지망 했어요? 음. 썼어요. 유리. 제가 이거 차고 있는 건 수업 내용은 찍어서
유튜브에 정성기 수학이라고 이름 치면 나옵니다. 예, 저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 재미없어요. 수업한 내용밖에 없어. 그래서 혹시나 수업 내용 중에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라거나 그런 게 있으면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원래 목표가 구독자 수 3자리거든요. 현재 35명이어서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채우지? 이 수학 컨텐츠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제로. 예, 수업은 일단 그 여기는 내신 반이기 때문에 메인 교재는 이거로 해서 일단 중간고사 범위과에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요거만 가지고 문제 풀어도 충분히 문제량이 되긴 하지만 최근에 나온 이 교재들 중에서 내신용으로 이거 진짜 딱 좋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최고야. 제일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에서 보충할 수 있는 문제들 해서 분량은 조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메인으로 풀어오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나눠드리는 프린트 그건 몇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 원하신다 그러면 더 드리도록 하고 그거로 이제 본 수업 진도 나가고 그 다음 학교 시험 내신 기간 되면 다시 내신 대비 교재 따로 나가고 예, 그렇게 해서 시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운영은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인데 3시 반까지 시험이라니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3시 반부터 4시 혹은 그 사이에 시간은 조금 유동적이긴 한데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를 그러니까 했던 내용 테스트니까 틀리면 안 되겠죠.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요즘 조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수업했던 내용인데 중요하다고 막 얘기해놨는데 정작 테스트 해보면 한 명도 못 풀고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네. 근데 뭐 저도 다 이해하죠. 한 번 들었다고 바로 다 알면 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수학이란 그게 안 되니까 네. 테스트도 일종의 복습 그리고 그날 중요한 문항 선생님 생각에 중요한 문항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 테스트도 성실하게 조금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처음에 제가 개념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문제 풀고 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첫 시간 처음에 오시면 여기 앞에 이게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오자마자 이거 가져가셔서 아니면 미리 갈 때 가져갔다가 오면서 그것도 괜찮겠다. 숙제 해오면서 질문지 내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거 미리 적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케이. 이것도 나눠드려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오시면서 저한테 교탁 위에 놔두면 제가 그걸 취합해서 네,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웬만하면 다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생은 저건 내가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학은 복습, 그러니까 반복이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이라도 반복한다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과제랑 같이 해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고생이의 몇 번, 그다음 과제 프린트 중에 몇 번. 프린트는 그냥 다음 시간에 채점을 해서 해설지랑 같이 붙여서 드리는 형식으로 할게요. 자, 일단은 봐보겠습니다. 일단은 다항식의 뜻과 연산인데 내용적으로는 중요하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항식 혹은 일반적으로 식이 나왔을 때 그 식을 어떻게 연산하고 변형할 것인가 이게 수학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거에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계산력 이런 거 있는데 네. 문제들을 분류할 때 단원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행동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대로 분류하면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거기서 규칙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류의 능력이에요. 규칙을 찾는가. 이해 능력, 뭔가 새로운 거를 기존에 알고 있던 게 아니고 새로운 내용을 문제에서 딱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서 그걸 문제로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 제가 수학의 학습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쪽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주어진 조건을 보면 그 조건이 해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A라는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 A 프라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예를 들면 다항식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돼 있겠죠.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십시오. 다른 조건 두 개 주고. 이렇게 나오면 그 말을 요 식을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어진 말은 a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건 그다음 이 식을 쓰는 것.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과 3을 대입하겠다. 이런 거죠. 이 내용들은 뭐 친숙하실 것 같아요. 이걸 얼마? 예를 들어 3. 7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여기서부터 a, b 값을 구하세요. 그치? 그래서 a라는 조건을 나왔을 때 내가 해야 하는 것들 요거를 얼마나 잘 하느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측정하는 게 대부분의 시험되고, 그 다음에 요것들은 솔직히 요거는 고난도 문제들에서 주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종의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어려운 문제들에 들어가요. 요거는 조금 영역이 다르죠. 주어진 조건에서 추론할 수 있느냐, 얘는 조금 경험치가 조금 필요하고 센스도 약간 들어가지만 뭐 그렇게 놀라운 센스를 요구하는 문제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나열해 보고 규칙을 찾겠다. 네. 그래서 경험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부분. 그래서 제일 메인으로 학습해야 되는 첫 단계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조건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처음에 알고 그 다음 그걸 본인이 좀 숙달시켜야 돼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타임 딜레이, 이건 뭐 해야 되더라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건 자연스럽게 이걸 하는 거야. 네, 그거 될 수 있게 학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배우는 내용 중에는 이쪽이 대다수 많이 차지해요. 문제 해결 능력은 첫 번째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숙달, 반복해서 숙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가보죠. 사칙연산 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게 됩니다. 근데 더하기 빼기는 다 아실 거예요. 그치?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네. 첫 시간부터 지금 눈빛들이 장난 아니어가지고 제가 지금 앞에서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네. 저희는 여기 간식 있으니까 자유롭게 드시면 돼요. 시작하기 전에 배가 고프다 그럼 먼저 드셔도 되고요. 예. 아까도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3학년들이었거든요. 와가지고 오자마자 한 개 먹더니 쉬는 시간에 한 개 먹고 가면서 두 개 집어갔어요. 3학년들은 좀 배가 고프거든. 예.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드시면 되고, 뭐 별로 좋진 않겠지만 뭐 커피가 필요하다 그러면 커피 드시면 되고, 율무차 그다음에 블랙커피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떨어지면 얘기하시고요. 지금은 OS인데 아마 좀 지나면 다른 걸로 바뀔 것 같아요. OS 저기 아직 몇 박스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OS로 좀 만족해 주시고. 자, 어쨌든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수기 저기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종이 뭐죠? 조그만 컵 있는데 컵 저거 다 떨어지면 저기 교무실이라고 적힌 데 있거든요. 네, 테이블 밑에 있으니까 가서 갖다가 놓으셔도 좋고 아니면 저한테 얘기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수기 옆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다른 데서 근무할 때 화장실을 못 찾아가지고 물어보기도 거시기 하고 혼자서 막 한참 찾았던 적도 있는데 저쪽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러분은 그래 혹시 엘리베이터에 이 건물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 있어? 예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오래돼가지고 갇히는 사고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갇히더니 지하로 그냥 훅 내려가. 거기서 열려. 오, 진짜 공포 호러 영화예요. 저도 호러 영화 한 편 찍었어. 네. 그때 몇 시였더라? 11시쯤이었나? 이 건물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갑니다. 한밤중에. 불이 어떨까요? 다 꺼져 있죠. 밑에 4층 1호는 불 다 꺼져 있고 5층도 제가 불 다 끄고 이제 불 깜깜하게 다 끈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조명 있으니까 환하잖아. 밖은 깜깜하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1층 눌렀어요. 문이 닫히더라고. 딱 닫히더니 다시 열려. 오 진짜 깜짝 오 예, 호러 영화 한 편 찍혔어요. 문이 이렇게 쫙 열리는데 앞에 컴컴하고. 예.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뭐 지금 그 뭐죠 껍데기도 붙어 있고 얼마 전에 새로 바꿨습니다. 새 엘리베이터로 교체를 했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몇 달 전에 왔으면 심지어 2월 달에는 저거 공사한다고 5층이잖아 걸어 다녔어. 예, 이제는 괜찮습니다. 건물주께서는 조금 엘리베이터 고치는데 수천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치는 게 아니고 새로 하는데. 예, 건물주께서는 조금 이렇게 심하게 날카로우셨어. 예,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뭐라 하고. 네, 딴 얘기했는데. 딴 게 아니고 여러분 눈빛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자, 다항식 형사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될 거고요. 곱하기 할 때 쓰는 게 거기 곱셈 공식이죠. 나머지 공식들은 제일 앞에 나오는 공식들은 다 익숙하실 것 같고요. 완전 제곱식이라든가 합차라든가 이거는 뭐 잘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자연스러우시죠? A 더하기 그러니까 3개짜리 제곱 A 제곱, B 제곱, C 제곱 2배의 AB, BC, CA. 네. 그다음 나오는 게 조금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A 세제곱 3A 제곱의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그다음 곱셈 공식 중에 제일 못 같은 게 문자 3개에다가 3차인 경우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지? 찬소라 어떤 공식이 있어요? 문자 3개고 3차짜리 곱셈 공식 전개하는 거. A, ABC라고 합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 뒤에 뭘 곱하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C 제곱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AB, BC, CA. 이거 전개하면 뭐가 되더라? A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에 마이너스 3 ABC. 그러니까 이런 유의 공식들이 조금 손에 안 익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제곱이라든가 합차 등은 중학교 때도 많이 썼고 하는데 요것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익숙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3학년까지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충격받았던 게 되게 수학을 잘하는 학생인데 이거 계산해야 되는 장면 오니까 직접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쓰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써. 그리고 막 속도는 되게 빨라. 막 쓰고 있더라고. 예. 지금은 저걸 왜 못 외우나 싶을 수도 있는데 신기하게 이걸 안 외우고 있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보기엔 좀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제곱. 이게
저기 송원학원에서도 이거 나왔을 때 되게 불안해. 제가 불안해요. 학생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혹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 불안한데 그냥 자연스럽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가 2학년 때 우리 선생님한테 이 방법을 배우고 정말 효과를 많이 봤는데, 자, 이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공식은 이겁니다. 그러면 입으로 저 공식을 떠들어요. x a 세제곱. 그러면 손은 뭘 쓸까요? 그치, x 세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플러스 3a 제곱 b 쓰면서 플러스 3a 제곱의 b. 지금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암산이 안 돼가지고 그냥 다 썼습니다. 플러스 3a 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네. 그러니까 입으로는 공식을 떠들고 손은 계산 결과를 적어요. 그 다음 여기서는 제가 계산을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줄에서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는 좀 숙달이 돼가지고 그냥 바로 됐어요. 요즘은 좀 힘들어서 이렇게 직접 다 쓰고 있는데, 이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선생님한테 배우고 3학년 때까지 쭉 했거든요. 네, 저기 간판에도 쓰여 있고 붙어 있고, 네, 제가 자랑인데, 네, 그걸 배우고 수학 덕분에 여기 갔어요. 네, 수학 덕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배워서 지킨 게 별다른 게 없어요. 이런 거 공식을 입으로 떠들고 손은 계산한 결과를 적고, 그 다음에 수학 문제는 연습장에 풀고, 연습장에 풀 때 반 접어서 풀고, 다 아시는 많이 알려진 방법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2학년 때 처음 배우고 그대로 지켜가지고, 네, 수학에서 크게 어려움은 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만점을 받고 그렇지는 않은데, 덕분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당시에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던 학생들 중에 잘하는 친구들 보면 이렇게 입모양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중얼중얼중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 나도 그러고 있었고. 예,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니까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미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이거는 언제더라? 2학년 2학기였나? 우리 아버지께서 부산에 운전해서 갔다가 오시는 길에 라디오에서 공부법 얘기를 들으셨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내신 대비하는 방법이었는데, 뭐냐면 직전에 내신 대비할 때 수학같이 수학이나 뭐 이런 주요 과목들은 평소에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 직전에 뭘 한다고 효과가 잘 없잖아요. 근데 암기 과목 같은 것들 공부할 때 진짜 벼락치기, 시험 전날. 그래서 교과서 및 수업할 때 썼던 자료들을 꺼내요. 그 다음에 연습장에다가 그걸 적어, 손으로. 네, 그걸 정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정리된 노트를 한번 읽어요. 그리고 시험 쳐. 그럼 된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만점은 안 나오는데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더라고. 그걸 깨닫고 그걸 한번 해봤더니 효과를 보고 난 다음에 계속 했거든요. 네. 혹시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광고 전단지 보신 분 계세요? 네. 제 학교 성적이 조금 괜찮았어요. 내신 성적이 좀 괜찮습니다. 예. 그것도 조금 반응 본 것 같긴 한데, 예. 내신 성적도 괜찮았거든요. 요즘이랑은 다르게 당시에는 총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몇 개 틀려도 이렇게 커버가 됐던 시절이어서 총점 기준으로 쫙 15등급 이렇게 나누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요 과목 잘하면 좋긴 한데,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지만 과목별로는 따지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점수 득을 좀 많이 봤는데, 저는 암기 과목들에서 많이 빠진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방법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학원에 있으면서 몇 년 전에 한번 봤어요. 자습 시간에 학생이 이렇게 내신 준비한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 수학 과목 아니에 다른 책을 펴놓고 연습장에다 그렇게 적고 있어. 깜짝 놀라가지고 너도 이 방법 아는구나. 씩 웃으면서 예 알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학습법이고 이 전통적인 학습법이 효과가 이미 검증되어 있는 거야. 그걸 효과를 본 학생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지키면 교우가 따라와줘요. 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들 조금 지키고 그 지킨 것들이 쌓이면 흔들리지 않는 실력이 되니까 수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술형 대비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시험 직전에는 학교에서 서술형으로는 되게 어려운 문제들 잘 안 냅니다. 대부분은 어디에 나온다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단원 공부하다 보면 나올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거기를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사전에 그 전에 수학 공부할 때 미리 서술형 대비한다 셈 치고 지금 학생도 연습장 갖고 있는데 연습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푸는 습관 있죠. 평소에 그렇게 습관 들여서 공부하면 예, 서술형 대비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서술형이 식서가는 것도 계속 연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평소에 한 문제를 풀더라도 서술형 대비한다 셈 치고 예, 서술형 대비 답안처럼 쓰는데 말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이런 말은 쓸 필요 없죠. 그런 건 빼고 수식만 깔끔하게 딱딱딱 적어가는 연습을 하면 뭐 다 준비됩니다. 서술형 준비되고요. 학교 시험도 준비되고 혹시나 3학년 때 이제 수시 지원하실 때 내 학생부가 기대치만큼 안 나온다. 그러면 종합 전형으로 뭔가 그 교과를 쓰긴 좀 힘들겠다. 내 목표하는 대학교에 비해서 교과는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종합 전형으로 뭔가 다른 이렇게 전공 적합성 맞춰서 쫙 스펙을 쌓아놨다. 학생부를 만들어놨다. 그럼 그걸로 해서 성적보다 높은 학교 갈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논술로 가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정시인데 네. 이거 다 대비가 돼요. 수학은 그렇게 공부하면. 네. 그래서 뭐 여기다가 충분히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문제집 같은 요즘 문제집은 공간이 충분히 나와서 여기 푸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 푸실 때도 조금 이렇게 풀이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딱딱딱 적는 연습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썼듯이 한 줄을 쓰더라도 뭔가 개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식을 써주는 연습도 좋아요. 아까 했던 거 조금 이렇게 가볼까요? x 마이너스 이게 정말 간단한 예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4xy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정도 간단한 거면 그냥 써도 좋겠지만 좀 복잡한 개념을 쓸 때 그 과정 속에 식 하나 속에도 내가 어떤 개념과 공식을 쓰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 줄 수 있게 써주는 연습이 제가 덕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시간도 안 모자랐고요. 실제로 시간 안 모자라거든요. 시험에 문제 풀이할 때 시간이 모자라는 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모자라는 거지 알면 풀이 과정이 조금 길어진다고 해서 시간이 부족해지지 않아요. 잠깐 뭐 첫 시간이니까 수학 학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추천 권고사항이었죠. 꼭 해라 그건 아닌데 지키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면 곱셈 공식 중에서 이런 류의 조금 복잡한 공식들도 익숙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어떤 공식을 좀 재밌게 외우는 방법 같은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 아시면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한 번 타면 세카마타 뭐 이런 거 혹시 삼각함수 공식 중에 이런 거 있거든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다. 이걸 한 번 타면 세카마타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내용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뭐 다각 오일러 공식일 텐데 고등학교는 필요 없어요. 이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꼭지점의 개수 빼기 모서리입니다. 모서리 개수 더하기 면의 개수 하면 2가 된다. 이런 게 있어요.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그렇지.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제 친구가 이걸 보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 꼭마 모 풀면 이. 그 말을 이렇게 두루룩 붙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거 쓸 일 없어가지고 잊어버리고 있던 공식인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안 잊어버려요. 유치한 공식은 되게 잘 외워지는데 혹시 이런 거 안다 그러면 살짝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예. 실제로 공식이 유치하면 잘 외워져요. 근데 그런 건 내가 잘 몰라. 알면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 있고요. 그 다음 곱셈 공식 변형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안 적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딴 게 아니고 노트인데요. 여러분들 연습장으로 쓰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용 같은 걸 정리하실 때 좀 쓰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런 책의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에다가 추가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내용을 본인의 손으로 한번 적겠다라고 하면 그런 노트에다가 정리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리 및 어떤 문제가 있는데 좀 특별한 문제고 이건 내가 꼭 복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도 적어놓고 그 다음 풀이 및 내용들 적고 그런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내용 같은 걸 적다 보면 이게 나중에 추가할 일이 생겨요. 특히 2학년 이후로 수학 내용이 방대해지고 그게 3학년 수능 준비까지 쭉 이어진다 그러면 이걸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수능 때까지 들고 가서 공부하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뭔가 내용을 중간에 추가할 일이 자꾸 생겨. 그래서 절반 나눴으면 한쪽에 쓰고 여긴 비워두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비워뒀다가 이쪽에 나중에 내용을 추가하는 식으로 하면 되게 좋은 노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는 방법은 뭐 그런 거 있죠. 포스트잇 같은 거 이렇게 딱딱 붙이고 하면 노트가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정성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그래요. 네, 저게 링이 좀 이상하다, 잘 안 넘어간다 그럼 얘기하시면 바꿔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새로 말아드리기도 할 거고요. 자, 변형식은 어떤 변수, 미지수가 두 개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합과 곱 또는 차와 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합과 곱 또는 차와 곱으로 표현하자입니다. 왜? 이걸 해봤더니 나중에 편한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곱셈 공식 되겠고요. 변형식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라는 식이 나왔을 때 합 a 플러스 b에다가 곱 2ab 이렇게 빼자. 합과 곱에 대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 합과 곱을 어떻게 처리하고 거기서부터 ab를 구하자.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니까 목표 자체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 다음 얘는 a-b의 제곱에다가는 플러스 2ab 해주면 되겠죠. 물론 좀 독특한 형태도 있긴 합니다. 이것도 꽤 나름 잘 쓰이던데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a-b의 제곱을 빼면 어떻게 되죠? 몇 ab? 4ab가 되죠. 됐지? 다음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a-b의 제곱을 더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네, 이런 것들 되겠어요. 네. 다음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건 차수가 2차에서 3차가 될 때 좀 복잡해지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같은 거. 이건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뭐 하시면 되더라? 그렇지. 마이너스 3 AB의 A 플러스 B. 고맙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다들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위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점점 입이 닫히고요. 표정이 무표정해져. 그래서 그런 바에서 수업하면 이렇게 되게 기가 많이 빨려 나가는 느낌 나옵니다. 네.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면 수업이 되게 저도 즐겁고 여러분들도 훨씬 유익하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내가 막 내용을 쏟아내고 여러분들 그걸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효율도 별로 좋지 않아요. 네, 포커 페이스 이렇게 딱 유지하고 계시면 알 수가 없어. 저건 게 아는 표정인지 이해한 표정인지 아니면 모르는 표정인지. 네, 그래서 이해했으면 이해했다 그러면 아니 모르면 모르겠다 이런 걸 좀 반응해 주시면 거기 맞춰서 이렇게 수업을 해드리면 되니까. 자, 이 경우에는 A-B의 세제곱 이건 마이너스일 때 여기 뭐로 가죠? 그치, 플러스 가면 되죠. AB에 A-B.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실제로 다항식의 연산에서 여기 나왔던 건 정말 기본기이고요. 정말 고3까지 계속 쓰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조금 복잡하다고 했던 형태는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나오는 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잘한다고 해서 어떤 변별을 줄 수가 없어. 남들이 잘 못하는 걸 내가 편안하게 한다, 자연스럽게 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등급이 올라가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에 대해서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칙 연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눗셈인 것 같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다항식의 나눗셈은 따로 나오죠. 요거는 저는 이제 나눗셈 정리라고도 불리는데 거기 다항식 나눗셈에 나오는 그 식 자체가 나눗셈 정리예요. 어서 오세요. 다항식 A를 B로 나눈 몫이 Q, 나머지가 R이면 네, A는 BQ 플러스 R이다. 요 내용 되겠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꽤 간단한 식인데 되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네, A는 BQ 플러스 R이고 R이다. A는 BQ 플러스 R이다. 참고로 요 성질은 다항식뿐만 아니고 요것들은 다 다항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수에서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A를 B로 나눈 몫이 Q, 나머지가 R이면 A는 BQ 플러스 R이다. 여기 다 똑같죠? 식 형태는 다 똑같습니다. 이때 B로 나누잖아요. 뭔가로 나눈다라고 하면 이 B가 뭐가 되면 안 돼요. 뭐로는 절대 수학에서 못 나누죠. 0으로는 못 나누지. 그래서 B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이게 나머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R이 뭐가 돼야 되죠? R의 다항식 같으면 뭐가? B보다? 그치. R의 차수가 B보다 낮아야 되겠죠. 네. 자, 정수로 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B로 나누어라. B는 0이 아니어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R은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이기 위해서는 B보다 작아야 되겠지. 근데 이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정수라고 해놨는데 음수도 들어갈 수가 있어. 그치? 근데 보통 B는 양수로 많이 하는데 좀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쓰려면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라 그러면 R은 3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마이너스로 나누라 이런 건 잘 안 시킬 거예요. A는 음수 나올 수 있지. 그럼 B는 양수면 Q가 음수 되고 R은 이렇게 0과 B보다 작다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요 식이 나왔을 때 양변을 어쨌든 B로 나눈다이니까 실제로 B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B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좌변이 나누기 B니까 B분의 A가 되겠지. 하게 되면 이쪽이 Q가 될 거고 이쪽은 B분의 R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은 저기 뒤쪽 가면 무슨 식이라고 불러요? 무슨 리식이라고 하죠? 유리무리? 아, 이런 거 유리식이라고 하죠. 분수식 혹은 유리식이라고. 이름이 미안해. 네. 지금 성원 우리 반에 학생 이름이 그리고 몇 년 전에는 한 반에 이 학생이 3명 있던 반이 있었어요. 김지수, 서지수 이래가지고 지수만 3명 있었던 적도 있고. 근데 이거 다 수학에서 나오는 말이죠. 미지, 지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그리고 또 많은 이름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이런 이름도 되게 흔하잖아. 흔하다 좀 많죠. 이런 이름. 네. 이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특히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네. 고마워. 네. 원했던 게 저거였거든. 이게 좀 터져 주셔야지. 네. 좀 다음에 할게요. 그거는. 네. 자, 실제로 이렇게 양변을 B로 나눠보면 B분의 A는 Q 플러스 B분의 R 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때 다항식이잖아요. 다항식. 만약에 A를 B로 나눈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A가 B보다 차수가 어떨까요? 크겠지. 큰 거로 나누겠죠. 1차를 2차식으로 나누어라. 이상한데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1차식 자체가 나머지잖아요. 너 몫이 0이 되거든요. 그런 건 잘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유리식꼴 분수식으로 합시다. 네, 분수식꼴로 썼을 때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크거나 같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분수에서 분자가 더 큰 걸 무슨 분수라고 하죠? 가분수라고 합니다. 가분수. 초등학교 때 나오나요? 네, 그렇죠. 네, 가분수. 근데 요거는 굉장히 수학에서 정말 필수적인 거예요. 가분수 형태의 식이 나눠주면 뭐로 바꿔야 된다? 이쪽은 B랑 R 비교하면 R의 차수가 B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작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수를 무슨 분수라고 하더라? 가분수 말고는 대분수 아닌가요? 대분수 맞을 텐데. 저도 까먹은 한데. 대분수라고 봅시다. 맞을 거야 아마. 네. 그래서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게 실제로 이제 요걸 할 때 하는 게 이거예요. B로 나눈 몫을 그냥 쓰면 되고 나머지는 B 위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그래서 다항식 나눗셈이 나중에 분수식 가게 되면 이런 용도로 쓰이게 되고요. 분수식은 그때만 즉 뭐 뒤에 고등수학, 수학 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후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꼭 좀 요 변형 자체는 자연스럽게 되셔야 될 거예요. 나온 김에 요것도 갈게요. 정수의 나눗셈에서 잉여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낼 때 이제 좀 고난도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낼 때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수에 대한 얘기예요.
정수. 그래서 부정 방정식이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좀 어려워지는데 그 정수 문제를 딱 접했을 때 기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 잉여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냥 용어는 잉여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나머지 기준으로 분류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제일 기본적인 예는 2를 가지고 합니다. 2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를 우리는 두 글자로 무슨 수라고 하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 그런 걸 홀수라고 하죠. 네, 그래서 홀수와 반대는 짝수겠죠. 짝수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네, 어떤 정수 n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나머지가 1, 나머지가 2 요렇게 분류를 정수를 하나 골랐으면 걔는 이거 셋 중에 빠져나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거 아닌 거 없어. 이거 셋 중에 안 걸리는 거 없고요. 다음 동시에 두 군데 걸리는 것도 없습니다. 나머지가 0이면서 동시에 1 이런 거 불가능하죠. 그렇지. 그래서 잉여류라는 건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정한 다음에 그 나머지 기준으로 분류해 보겠다. 그러면 셋 중에 어디 한 군데 걸릴 거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 따져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될 거예요. 네, 정수 문제 나왔을 때 첫 번째 기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잉여류. 나머지 기준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자. 네. 다음 나머지 기준으로 분류하다 보면 뭐 이렇게 문제 해결할 때 많이 합니다. 나머지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면 어떤 숫자에 대해서 숫자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나머지끼리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17 곱하기 232를 3으로 나눈 나머지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아시죠? 직접 계산을 하고 그걸 3으로 다시 나누는 것도 있겠지. 근데 17만 우선 나머지 구해봐요. 그럼 얼마죠? 17이면 15 더하기 2잖아요. 나머지가 2겠지. 232는 나머지가 얼마일까? 제가 살짝 여기서 추측했는데 눈치챈 분도 계실 텐데 231 하게 되면 3의 배수다. 맞습니까? 세 개를 뭐 하면 되죠? 이 세 자리 숫자를 더해서 3의 배수는 3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2, 3, 1 하면 나머지가 0이에요. 3의 배수니까. 그러니까 2를 하게 되면 나머지가 얼마일까? 1이겠지. 네. 자, 그러면 얘가 나머지가 2고 이게 나머지가 1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값도 나머지가 뭐겠다? 곱한 거에 나머지는 뭐가 되겠다? 나머지끼리 그냥 곱해 보는 거예요. 2니까 나머지가 2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됐지?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나머지끼리 숫자의 나머지끼리 계산해서 생각해 주면 된다. 굉장히 편하거든요.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요거 두 개 곱해 보면 돼요. 3K 플러스 1과 3L 플러스 2를 곱해 보면 9KL 플러스 6K 플러스 3L 플러스 2인데 요 앞에 것들은 다 3의 배수입니다.